엄마야 라고 할 때 입술이 떨리는 이 음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그런 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에이오 시작. 아, 이, 에, 오. 오경수 이사님 목소리만 들려요. 자, 아, 다 음소거 해놨어요, 교수님. 가계기고구 시작. 아, 개, 기, 오, 자, 우. 이럴 때, 자, 허밍을 했을 때 그 톤을 찾으면서, 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 오늘 날씨가 참 아, 좋아요. 개. 다시,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시작.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제 이름은 정동문입니다. 시작. 제 이름은 오경숙입니다. 지금 이 톤이 어때요? 굉장히 좀 중저음이지만은 안정된 톤이죠. 그쵸? 음, 자, 그 항상 말을 할 때는 허밍을 하면서 입술이 진동이 되는 음을 찾아가지고 제 이름은 정동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시고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 섰을 때는 반드시 어깨 들릴 만큼 다리를 벌리고 배를 약간 당긴 상태에서 지금 허밍톤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 약 중저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 어, 일단 목소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은 일요일 오시거나 토요일 오실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코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강사는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강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항상 최고의 목소리로 훈련을 하셔야 되고 내 몸은 최고의 목소리를 연주하는 최고의 악기다. 악기 아시죠? 악기. 우리가 좋은 악기를 갖고 있는데 연주를 못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악기에 해당되는 최고의 우리 신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만들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소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강의 스타일을 같이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스타일. 안 넘어갔네. 다시요. 자, 여러분 강의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강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자, 점잖은 대학 교수 스타일이냐, 자, 말이 빠른 스타일이냐, 말이 느린 스타일이냐, 끙끙거리면서 뜸을 들이는 스타일이냐, 또는 열정적인 웅변 스타일이냐, 뭐 장경동 목사라든지 또는 뭐 김용옥 교수 같은 포효하고 절규하는 스타일이냐. 그것도 아니요. 김미경 원장이나 김창옥 원장처럼 연기력이 뛰어난 스타일이냐. 자, 몸이 건조한 스타일이냐, 그 밖의 스타일이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같이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자, 화면 넘어간 거 보이시나요? 보이면 손 흔들어 주세요. 화면. 오케이. 이제 강의 모델을 지금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당신이 닮고 싶은 강의 모델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나의 강의를 들었거나 동영상을 이제 보면, 그의 강의를 들었거나 동영상을 보면은, 자, 나도 저 사람처럼 잘 해보고 싶다. 저 사람 강의 스타일을 닮고 싶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뭐, 이를테면 나는 김희경 강사를 닮고 싶어. 나는 김창옥 교수를 닮고 싶어. 나는 장경동 목사를 닮고 싶어. 또는 미국의 앤서니 라빈스를 닮고 싶어. 또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닮고 싶어. 자, 나도 저 사람처럼 강의를 잘하고 싶다. 그런 역할 모델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강의 스타일을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자, 나의 강의 스타일. 자, 당신의 강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또는 어떤 스타일로 하겠습니까? 자, 당신의 강의 스타일이 가장 잘 맞는 청중은 어떤 계층입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뭐 가정주부들, 뭐 직장인, 영업인들 또는 시니어들. 자, 계층이 누구냐? 이 강의 타겟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당신의 강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청중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의해보면 맞지 않는 그런 청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청중들도 잘 아셔야 돼요. 자, 요거는 같이 조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닮고 싶은 강사는 뭐 김기영 강사인데 나는 이런 스타일로 강의를 하고 싶어요. 자, 나는 김창욱 교수와 같은 그런 연기력이 뛰어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 점을 내가 보충을 해서 어떤 스타일의 강의를 하고 싶어요. 또는 나는 김재동처럼 아주 달변가로서 강의를 잘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면서 어떤 스타일로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준비할 시간 드리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세종시의 장정인 선생님부터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부터 하나요, 교수님? 네, 바로 하세요. 예, 예. 그쵸. 예.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 저는 어, 김 김용옥 교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옥 교수의 포효하는 그런 강의도 저는 닮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그런 연설하는 포효하는 그런 강의도 제가 좀 닮고 싶어요. 아직은 이제 포효하는 그런 열정적인 강의는 아니라 약간 점잖은 스타일이 강한데 점잖은 스타일에서 좀 탈피해서 열정적인 스타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의 세미나 형태로 제가 인원을 뭐한 10명에서 한 20명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10명, 20명 단위로 강의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리치클럽이라는 데를 가서 한 200명, 300명 규모로 강의를 해보니까 그 강의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열정적으로 훨씬 더 대중적인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세미나 형태의 강의보다는 좀 대중적인 또 열정적인 그런 강의 스타일로 변화를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난 어떤 스타일의 그런 강의로 앞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준비됐나요? 자, 네. 장정희 선생님. 솔직히 잠시 멈칫했던 이유는요. 네, 강사를 5년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웃이 어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그 강제동처럼요.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갖고 또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요. 또 김창옥 교수처럼 삶의 어떤 자신의 사례를 적용하면서 울림이 있는 강의, 그리고 김미경 강사처럼 저처럼 초창기에 또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또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경수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아직 뭐 누구를 특별히 온전히 닮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김창옥 교수한테 받는 것은 슬픈 얘기를 하는데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 슬픔을 웃음으로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고요. 음, 네. 그리고 또 누군가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정도 하고 저는 제 스타일로 가고 싶습니다. 지금 스타일이 어떠신데요? 예? 지금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 같은데요? 자유분방? 자유분방? 자유분방. 좀 망가진, 어떤 좀 망가지면서 네. 약간,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네.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는 그런 강의? 약간 망가지면서 이제 망가진다는 의미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강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망가진다는 거는 제 부족함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네. 나도 했으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스타일? 그렇죠. 그거를, 내용뿐이 아니라 제가 제스처라든가 이런 걸 좀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강의 스타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네. 저는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 느낄 때, 저 사람은 되게 그야말로 부족함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넘치는 것 같은 스타일 그런 걸 주고 싶습니다. 예, 그런 걸 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못나도 기죽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고 싶은 스타일이고요. 네. 저한테 가장 맞는 청중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그냥 저와 비슷한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무에서 유가 되는 삶을 저는 살아온 자원이 저도 무에서 유로 가듯이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청중일 것 같고요. 저한테 맞지 않는 청중은 지식인들, 기업인들, 아무리 웃겨도 웃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
삶에 어떻게 쫓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불안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강의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 지난번에 그 미친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반항 중학교를 나오고 뭐 이런 걸 소개를 미치라뇨, 미운 어리. 저 미친 오리 새끼 초등학교, 그다음에 반항 중학교 뭐 이렇게는 그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 인생 자체를 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진정성 있는 강의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 이론 강의보다도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즉 나의 부족한 나의 어떤 실패담 뭐 시련 역경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강의하면은 아주 멋진 강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 강의를 잘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미 현직 강사로서 시니어 강사로서 아주 인기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NLP 치유학을 공부해서 좀 더 통합적인 강의를 하고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이상영 이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은지. 네. 아, 근데 저는 특별하게 그 강의 명강사의 의미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안하고 재미있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은데요. 김미경 강사와 김창호 강사의 그 얘기가 주변의 생활에 있어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끌어당김으로써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를 쉽게 재미있게 한다는 그 점을 본받고 싶고요. 또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요. 이분 또한 이분의 말씀도 어떤 기독교 천주교의 이 맥락을 주지만 그 주변의 생활에 있는 재미를 더해서 주는 강의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경수 그 선생님하고 약간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강의를 할 때 이야기하듯이 재미있고 또 웃음을 끌어내면서 눈물도 자아내는 그런 편안한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동문 교수님의 그 웃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 열광하는 그런 강의도 또 그 좀 본받고 싶고요. 저는 그러니까 다채롭게 뭐 어떤 맹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자에 따라서 편안함, 웃음, 재미, 그다음에 어려운 단어도 쉽게 풀어서 그 사람한테 마음속에 포인트를 주면서 조금 메말라 있는 감정을 조금 웃음과 열정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자, 상영 선생님, 저 황창현 신부가 생각이 안 났는데, 상영 선생님이 황창현 신부 얘기했어요. 저도 그분, 롤모델이에요. 네, 너무 좋아. 네. 네. 우리 너무 통한다. 네네네네. 네, 좋아요. 자, 두 분의 미래의 멋진 강의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해의 박명화 선생님, 자,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창호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을 선호하고요. 삶에서 녹여내는 유머 있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말하는 연습과 유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강의 스타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 선생님. 네, 저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의 스타일은 이제 좀 차분하게 가되 남들도 직업적 특성상 너무도 재미없게 가면 친구들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말에 있어서 유머를 또 많이 넣으려는 편이기는 한데 또 그 부분이 저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김창욱 교수님이나 또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스타 강사 중에 이제 이지영 강사라고 있던데 이제 요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이 좀 얘기를 하는 거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좀 끌면서 좀 연기도 보여주고 하면서 좀 재치 있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이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글을 잘 쓰려면은 글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원래 이제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20년 이상 매일 아침마다 글을 쓰다 보니까 지금 글을 너무 잘 써요. 저는 글 쓰는데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아요. 한 5분, 10분이면 그냥 뭐 A4 한 두 장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계속 쓰다 보니 글 쓰는 게 너무 쉬워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강의를 잘하는 거는 뭐냐? 또 말을 잘하는 건 뭐냐? 자, 말을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이다. 계속 하다 보면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계속 써서 글을 잘 쓰는 것처럼 계속 앞에서 말을 해봐야 된다. 그런 점에 제가 토요일 날 우리 통합치유 세미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싶어도 강의를 훈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15분이나 또 길게는 한 40분씩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몸이 이 강의 스타일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강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얼마나 많이 강의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치유 세미나를 좀 많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연습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명강사는 어떤 사람인가? 자, 강의를 한다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가치를 무한대로 증폭시키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1대1로 이야기할 때 줄 수 있는 힘은 한 사람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강의를 한다는 것은 10명, 뭐 20명, 50명, 100명, 또 우리가 방송에서 강의한다면은 한꺼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우리 가치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할 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백만 명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무한대로 우리 가치를 증대시키는 마술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업적인 강사이건 뭐 또는 취미 활동으로 강의를 하건 관계없이 많은 활동 중에 반드시 강의를 하는 것을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미국인들의 그 성공한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그 성공의 3대 요소가 있었어요. 3대 요소. 자, 미국의 성공의 3대 요소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두 번째는 자, 명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즉, 명강사였다는 겁니다. 자기 전문성을 강의를 통해서 충분한 어떤 홍보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더라. 세 번째는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즉 조직적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졌고, 두 번째는 자, 그 전문성을 강의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강의 능력을 가졌고,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그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적인 강의를 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무조건 강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강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강사는 정말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자, 듣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바로 강사입니다. 실제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 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보세요. 예수님 말 잘했죠? 부처님 말 잘했죠? 우리 동양의 노자, 공자, 맹자 다 말 잘했죠? 우리 조선시대의 태계 선생님 이황, 율곡선생님 이 말 잘했죠? 그리고 명량대첩을 성기로 이끈 이순신 장군 말 잘했죠?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자, 지금 최근으로 본다면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말 잘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말 잘했죠? 그런 점에서 어떤 위대한 인생을 산다는 것,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하건 연설을 하건 말을 아주 잘하는 그 언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스피치라는 언어는 우리 가치를 무한대로 증폭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강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 다 보이고 있죠? 강의의 두 가지 차원. 첫 번째 표면적 목적 달성 위주의 강의가 있고 두 번째 내면적 동기 생산 위주의 강의가 있다.
강의에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표면적 목적 달성은 뭐냐면은 어떤 내용 전달,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죠.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자, 우리 이제 그 회사로 간다면은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떤 지식 정보 전달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내면적 동기 생산 위주.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내면에 감동을 주고 열정을 주고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강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강의거든요. 요거는 정보 지식과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강의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보 지식도 전달을 해야 되지만 우리 내면에 강한 열정과 감동과 동기를 부여시키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강사의 단계를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스피커, 두 번째는 가이드, 세 번째는 컨설턴트, 네 번째는 멘토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단계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는 단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스피커인지 또는 가이드인지 컨설턴트인지 또 아니면 멘토인지. 자, 스피커는 뭐냐면요. 자, 스피커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그냥 설명하는 수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를 설명하는 수준. 이거는 뭐 강의 기법이라든지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체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그냥 원고를 가지고 막 읽어 나가는 수준,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다. 뭐 앵무새가 그냥 짓거리는 수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립싱크하는 수준, 립싱크. 어떤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없고 이런 게 이제 스피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하위에 해당되는 강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정보 지식을 잘 전달하는 단계예요. 뭐 자기만의 어떤 설명 방법이나 특별한 예를 가지고 아주 전달을 잘 합니다. 이 가이드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대상이 누가 있죠? 우리 어릴 때 수학 여행 갈 때 관광버스에 여행 가이드 있었죠. 그죠? 이 여행 가이드가 뭐 여기는 경주 불국사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는 석굴암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여행지를 잘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이드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정보 지식은 귀에 쏙쏙 잘 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내면에 감동이 없죠. 내가 꼭 뭘 해야 되겠다. 어떤 행동 유발이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이 효율적인 전달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동기부여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내면에 본인이 가진 지식 이상의 수준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강사의 매력에 이끌려서 강사가 선망하는 그 대상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이나 휴먼 스토리를 통해서 진한 감동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자신감을 얻고 미래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갖게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최근에 강의한 우리 오경수 기사님 그 미친 초등학교 반항 중학교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감동. 미친 오리 미친다 아니라 미운 오리네. 자, 미안합니다. 이제 미운 오리 초등학교. 근데 오경수 기사님의 그 산전수전 뭐 땅굴전 이런 이제 뭐 어떤 시행착오적인 또는 실현 고난의 인생의 스토리를 강의에 그대로 투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강한 어떤 감동과 비전을 제시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오경수 기사님은 이미 이제 정보 지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가이드를 뛰어넘어서 컨설턴트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손 흔들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라고요. 자, 이 컨설턴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부터가 진정한 강사 대열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컨설턴트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비전. 자, 멋진 강의를 하려면은 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돼. 비전.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미래의 꿈, 목표, 비전이 머릿속에 막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의 3박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강의 3박자는 뭐냐? 첫 번째는 강사의 자세. 강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내용 자체가 유익해야 돼.
유익한 내용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강의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강의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똑같은 내용도 어떤 구조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어떤 구조. 그래서 무엇을 어떤 구조로 말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컨설턴트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멘토로 가는 겁니다. 멘토. 자, 이 멘토는 강의로 무한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이제 멘토는 20년, 30년 이상 강의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이 강의 자체가 인생이 되고 인생 자체가 강의가 되고, 자, 강의하는 내용과 인생을 사는 것이 같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상태. 예, 이게 중요해요. 자, 많은 분들이 강의 따로 인생 따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 현장에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 삶을 들여다 보면은 전혀 강의와 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참 많죠. 자, 옛날에 그 행복 디자이너로 나왔던 최윤희 강사라고 있었어요. 최윤희 강사가 대중적으로 너무나 인기를 끌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병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행복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엄청 실망을 하게 되죠.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내 인생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성공을 이야기할 때 내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 나 또한 비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치유를 이야기할 때 나 스스로도 치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강의와 인생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가 멘토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중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청중 따로 강의 따로 되면 안 돼요. 청중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청중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청중의 마음을 진짜 있는 그대로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자, 청중과 하나로 호흡을 맞추면서 에너지 수준이 청중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변화를 이끌고 성공을 이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강사의 4단계를 쭉 한번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지금 어떤 단계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자, 나는 어떤 단계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근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누구든지 컨설턴트 단계는 다 갈 수 있다라는 거. 컨설턴트. 자, 컨설턴트 단계에 가면은 우리가 무대에 섰을 때에 감동을 주고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는 단계가 됩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할 때 이제 항상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내가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또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자, 어떤 변화를 했으면 좋겠는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항상 강의를 목적으로 두고 책도 읽고 또 어떤 TV 드라마도 보시고 사람도 만나고 항상 강의를 높은 상위 목적으로 두면서 하루를 살다 보면은 강의는 하나하나 쌓여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강의를 아주 잘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계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강사의 세 가지 갖춰야 될 3C라는 게 있거든요. 3C. 뭐 이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는 캐릭터. 자, 두 번째는 컴피턴스. 세 번째는 커미트먼트. 이제 캐릭터는 뭐냐면 우리가 강사로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무대에 서면 안 된다. 이게 기본 철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인격이 갖춰져 있는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체인가를 항상 반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컴피턴스, 실력. 내가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항상 노력하셔야 돼요. 항상 어제와 다른 강의를 해야 되고, 자, 강의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 평소에 강의 준비를 평소에 하는 거죠. 강의 전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항상 강의 준비를 하지만은 뭐 강의하는 전날이나 이런 데는 강의를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준비를 하면 의식적인 강의가 되거든요. 강의 전날에는 그냥 강의를 하는, 그냥 온몸을 그냥 맡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 헌신적이어야 된다.
정말 그 강의하는 그 순간만큼 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사랑과 그런 집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까지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자, 이 인사 멘트 이런 거 좀 훈련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줌이다 보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냥 자, 말로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우리가 스피치 인사나 강의 인사는 인사 멘트 따로 5초간 인사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자, 인사 멘트가 있으면서 인사를 따로 5초간 인사를 한다. 자, 인사 멘트는 예를 들어서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의 치유사 정동문 교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5초간 인사 들어가죠. 자리 자세에서 하나에 내려가고 둘에 멈추고 셋, 넷에 천천히 올라오는 단계. 많은 분들이 인사를 좀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는 것처럼. 이게 아니에요. 자, 인사는 천천히. 자, 4초 동안. 1초 동안은 이렇게, 1초 동안은 허리를 45도 굽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초 동안 멈춰주고, 또 2초 동안 천천히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제 손 보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에 내려가고, 둘에 멈추고, 셋, 넷에 천천히 올라오는. 자, 우리가 45도를 굽힐 때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살짝 45도 뒤로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를 뒤로 살짝 45도를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멈춰주고 2초 동안 천천히 올라온다. 자, 일단은 그 4초 인사는 뭐 센터 오시면 제가 다시 훈련을 시켜드리고요. 인사 멘트를 하나 조금 훈련을 해볼까요? 인사 멘트. 누구나 자기 인사 멘트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인사 멘트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할 때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지. 자, 중요한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값싸게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앞에 붙이는 그 수식어는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나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소개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했던 것처럼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의 치유사 정동문 교수입니다. 이와 같은. 자, 지금 인사 멘트 한번 소개 좀 해볼까요? 우리 장정희 선생님은 어떻게 인사하나요? 강의할 때? 일단은 뭐 오늘 주제 설명하고요. 네. 또 요즘 최근에는 제 이름을 한자로 좀 풀이를 하면서 네. 이제 제가 길장의 조정정인데 그냥 길게 보고 길게 베푸는 정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교육을 통해서 장정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이로운 교육을 하고 있는 모 대표 장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 오경수 기사님, 자, 인사 멘트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정원사 오경숙입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정원사 오경숙입니다. 좋아요. 오경숙입니다. 보다는 오경숙 강사입니다. 또는 오경숙 상담이사입니다. 뭐 오경숙 무슨 상담이사 대표입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차피 강의할 때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 이상경 이사님은 강의 현장에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시나요? 인사, 예. 네,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네. 주로 그냥 첫 번째 멘트는 그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복을 디자인하는 행복 디자이너 이상형입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그게 끝이에요. 아, 그게 끝이에요. 네, 간단하게 인사해요. 되게 길게 하진 않고요. 날씨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날씨 이야기 좋죠. 네. 좋습니다. 우리 박명아 선생님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자, 음소거 해제하세요. 네. 네, 그 특별한 멘트를 많이 하지는 않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에 저희 그 단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회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로 뭐 날씨 얘기라던가 이제 중간에 안 그러면 뭐 장애인들의 특별한 하루를 위한 삶을 함께 동행하는 뭐 박명화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위지 선생님 요즘 소개 어떻게 하는지 예, 소개 부탁합니다. 저도 막 특별하게 뭐를 붙이는 편은 아니긴 한데 뭐 주로 이제 앞에 인사말이 들어가고 이제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직장명이 들어가고 직장명에서 이제 뭐뭐에서 이제 마트 위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무 성이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저희 오는 또 이용자들 연령대들이 다 어려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이돌 노래 중에 이제 요로요로한 게 들어가던데 거기에 선생님의 성이 특이한데 그 노래에 나오는 그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고 좀 때때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지 선생님 목소리가 다 잘 들렸나요? 저는 좀 끊겼는데. 잘 들렸. 네, 잘 들렸습니다. 저만 그랬네요. 자, 강의를 마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요. 마쳤을 때,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5초간 인사를 하고 퇴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엉덩이 뒤로 빼고, 두 대 멈추고, 셋, 넷에 천천히 올라왔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한다는 거 참고로 합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 자, 요거 화면 보이시죠? 이게 위에 이렇게 좀 잘렸나? 이제 다 보이시나요? 요게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의 주로 포맷입니다. 자, 어떤 강의 현장에 가면은 나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개해 주는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 일본의 사회자에 대한 예라고 그럽니다. 과분하게 저를 멋지게 소개해 주신 사회자님이신 누구누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멘트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회자가 없으면은 1번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사회자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사회자에 대한 예를 갖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연습했던 그 등단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의 치유사 정동문 교수입니다. 물론 이제 이 등단 인사 주변에 뭐 아까 우리 이상영 이사님처럼 날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오늘 강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멘트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사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영과 감사를 해야 돼요. 환영 감사. 자, 오늘 멋진 스피치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누구누구님과 귀한 시간을 내셔서 함께 훈련에 참가하고 계신 모든 참만남 식구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조직에 가면은 그 강의를 알선해 준 강의를 만들어 주신 그런 어떤 강의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 청중들 있죠. 그 청중들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4번에 자, 래퍼 형성 및 주제 배경 설명한다. 자, 래퍼라는 건 우리 래퍼 형성은 우리 이상영 이사님 전문이잖아요. 자, 어떤 레크레이션 또는 유머 또는 노래 율동 이게 다 이제 래퍼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꼭 뭐 웃음 강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 뭐 박수치기라든지 또는 퀴즈, 유머, 율동 뭐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풀어주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푼다는 이야기는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녹여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상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제 배경 설명을 하면서 5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제서는 저는 오늘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되면서 강의 본론으로 가는 거예요. 본론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제가 가르쳐드린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3단계 합법, 2단계 합법, PREP 기법, IPB 기법 또는 포스트 모델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재 첫 부분에 있는 거. 자, 말을 잘하는 어떤 비결들 제가 다 소개해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자, 말을 잘하는 3단계 엘리베이터 합법, 말을 잘하는 2단계 엘리베이터 합법, 자, PREP, 그러니까 포인트, 리전, 그 다음 example, 또 포인트, 그 다음 IPB, 스토리텔링 기법,
그다음 포스트 모델 요거 앞에 또 찾아보세요. 이제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내 강의를 풀어나가셔야 돼. 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IPB 기법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려면은 뭐 PRDP나 또는 3단계 합법을 쓰는 게 좋겠죠. 어쨌든 그런 걸 쓰면서 본론을 쭉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7번 요약. 자, 저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 비전과 동기부여를 시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뭐뭐를 실천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이른바 실천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단 인사. 자,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5초간 인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쭉 읽어가세요. 읽어가고 이제 포맷 시스템, 이 포맷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 포맷. 이 포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강의를 할 때 첫 번째는 why. 자, why. 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왜. 잠깐만요. 사람들 그 강의 내용 자체보다도 그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왜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이유와 설명을 제공하라. 그 다음에 what. 자, 무엇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how. 어떻게 방법론이죠. 실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at if. 만약 이 강의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이제 비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 Y가 주로 이제 차지한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Y에 해당되는 것들이 35%나 중요하다고 그래요, 강의에. 실제 내용보다. 35%는 그 Y,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22%밖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을 많이 전달하는데 시간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what, 내용은 22%.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실제 실행을 하는 어떤 실습이 18%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 이 강의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비전 동기부여를 부여를 하는 이 부분에 25% 정도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죠? 바로 why죠. 왜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NLP를 가지고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Y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요즘 마음이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도 많고, 또 대인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나 이 사회 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한테 전화 문의가 오는 분들 중에 밤에 잠을 못 자서 이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이 3년 이상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약물 치료 외에는 더 이상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심리 상담센터에 가더라도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준의 뭐 공감형 상담 외에는 대안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 공황장애, 불면증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적인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런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은 의식 차원이 아니라 바로 무의식, 이른바 잠재의식 차원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문제는 무의식적인 패턴을 활용해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럼 무의식적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NLP나 최면을 활용해서 이 트랜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what? 그렇다면 NLP 최면은 뭐냐? 제가 설명드립니다. NLP 최면이 뭐냐?
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TBS 많이 보셨을 거지만은 TBS 보는 것만 물론 체면 아니에요. 자, 편안하면서도 이완이 된 상태를 체면이라고 이제 본다면 우리는 이런 체면들을 많이 경험을 하지만 이게 체면인 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에 자, 편안하면서 5분, 10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정말 편안해. 눈 뜨기 싫어. 자, 이런 상태가 체면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직전에 야, 너무 피곤해.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아. 그런 느낌 느껴보셨죠? 이것도 체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TV에서 드라마를 볼 때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영화나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던 순간.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던 그 순간. 이런 것도 체면이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체면이라면 체면은 바로 이런 편안함과 집중 상태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면서 과거의 부정적인 그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치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치료를 하게 될 때 바로 NLP 기법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NLP는 바로 경험의 구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바,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과거의 경험을 편안한 그런 경험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NLP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아마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게 느껴지는 기억이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는 밋밋하게 느껴지는 기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NLP가 치료하는 힘은 뭐냐면은 과거에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게 느껴지는 이 기억을 아주 밋밋한 편안한 기억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how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자, 잠깐 눈을 감아서 제가 한번 유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심호흡을 한 2번 정도 하시고요. 자, 혹시 최근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뭐 스트레스적인 사건, 불편한 일, 뭐 자존심이 상했거나 억울했거나 화가 났거나 수치스러웠거나 뭐든지 좋아요. 자, 그 장면에 집중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그때의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올 겁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자, 그 부정적인 느낌의 수치를 한번 매겨볼게요. 가장 심한 정도를 10, 가장 약한 정도를 1로 할 때 나는 90 정도로 아주 심하다. 고개 까딱까딱합니다. 7, 8 정도로 심하다.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좋아요. 이제는 그 장면을 천장 높이로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10층 아파트로 높이로 올라갑니다. 자, 비행기 높이로 올라갑니다. 비행기의 100배, 200배 높이, 1000배 높이 쭉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세요. 이제 지구 대기권을 빠져서 우주로 가세요. 지구가 농공처럼 작아지고 콩알처럼 작아지고 점처럼 작아진다고 상상합니다. 자, 이제 우주 한 가운데에 있다고 상상하시고 심호흡을 쭉 하면서 우주의 상쾌한 공기를 온몸으로 들이마십니다. 심호흡을 쭉 하면서 자, 우주의 상쾌한 공기를 쭉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우주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합니다. 좋아하는 꽃을 피우시고 좋아하는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자, 좋아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우주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그동안 살아오면서 언제가 행복했나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자, 머리에 떠오르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로 행복하셨나요? 그 행복의 느낌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우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주로. 우주의 상쾌한 공기를 쭉 들이마시고 꽃 향기를 들이마시고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지구로 돌아갑니다. 자, 지구로 쭉 돌아가서 처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아마 느낌이 아주 줄었거나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편안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눈을 뜰게요. 셋만에 눈 뜹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기분이 아주 좋아요. 셋, 눈 떠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주를 갔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었던 느낌들이 거의 편안한 느낌으로 바뀌죠. 맞아요? 편안함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자, 이렇게 힘들었던 네. 느낌을 힘들지 않는 느낌으로 바꾸는 게 바로 NLP다. NLP에는 뭐 이 공중분리 외에도 아주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법들 통해서 우리는 두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이라는 왕국의 제왕이에요, 제왕. 근데 이 마음이라는 왕국이 제왕인데 제왕으로선 이 마음이라는 왕국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NLP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제왕술, 마음의 사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NLP를 일상생활에서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힘들 때 남들보다 힘들지 않을 거예요. 남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탁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 사용이 바로 NLP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why, 왜 NLP가 중요한지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실제 what, NLP와 체면이 뭔지를 설명하고, how, 실제 그 NLP 체면을 통해서 제가 실습을 시키고, 마지막에 what if, 실제 그걸 활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비전 제시를 했죠. 이런 구조로 이야기한다면은 아주 빠르게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NLP 강의를 하거나 또는 동기부여 강의를 할 때 이 포맷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항상 처음에 why, 왜 이 강의가 중요한가, 실제 강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제가 실습을 시키고 마지막에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켰을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강의를 하실 때 포맷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이제 그 남아있는 부분 쭉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 파트를 다 끝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또 다음 회기에 돌아가면서 보충을 해드리겠고요. 실제 또 센터에 오셨을 때 부족한 걸 제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한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사주 명리 상담 관련 줌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혹시 사주 명리 상담 교재가 없는 분은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파일을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고 개인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교재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김해 팀 외에는 다 갖고 있죠. 우리 이상영 이사님도 제가 저번에 드렸죠. 그렇죠. 오경수 이사님 됐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주명리 교재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감 나누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구성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시네. 강구성 선생님이 켜놓고 어디 따로 가셨나봐요. 혹시 제 이야기 듣고 있으면 나오셔서 나중에 인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경수 이사님 또 오늘 프레젠테이션 기법, 강의 기법을 다루는데 어떠셨는지 느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는 이렇게 좋은 교수님이 책을 주셨는데도 안 봤다는 거. 그리고 좀 무대뽀로 덤빈 거 아닌가 강의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보니까 이 기법을 활용하면 좀 더 체계 있고 전문가로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걸 봤어요. 다음번에 강의에는 제가 포맷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강의를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해 박명환 선생님,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전 가족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다 안 좋은데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이전 개소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마침 교수님이 강의 기법에 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소식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 따님 지선 선생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쁜 얼굴이 숨겨져 있어서 지금 궁금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얼굴. 네네, 예쁜 얼굴 보여주시고 저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동기부여 강의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주로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상담 같은 걸 이제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또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제가 하는 분야에도
조금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고요. 일단은 또 교수님 딱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은 이제 스스로 이제 강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명강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현직에서 강사를 띄고 있는 우리 이상형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다시 한번 그 강의 기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인 목표 달성하고 내면적인 동기 생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깊게 할 그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좀 간직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사로서의 세 가지를 지녀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격, 실력, 헌신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잠시나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저의 인격과 실력과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자, 너무 이렇게 좋은 또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강의 현장에 있지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사는 항상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체되어 있는 물은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정체되어 있는 강사도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하고 항상 다듬고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또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 자, 강사는 특히나 죽을 때까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주 명리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도 사주 명리학을 숙달시키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3개월 정도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더 짧게 배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매뉴얼이 없이 그냥 여러 책을 보고 제가 혼자 독학을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정리된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개월이 아니라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숙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명리 상담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랑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미팅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